2시의 데이트 윤도현입니다. 우리의 뇌는 잠깐 스쳐 지나는 사람의 얼굴을 실제보다 더 못생겼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얼굴의 단점을 유난히 두드러지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는데요. 왜 이 나이가 되도록 끌리는 사람도 없고 연애도 못하는 걸까? 그게 답답하시다면 사람을 좀 꼼꼼하게 살피는 습관을 가지면 어떨까요? 나를 설레게 하는 사람 제대로 보는 법 함께 생각해 봅니다. 하드보일드 연애 상담 코너 연애와 국제정치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얼핏 보면 마음 열기가 쉽진 않아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나오는 검색 사진 한 번으로는 말문이 살짝 막히거든요. 하지만 아주 자꾸 보면 정이 든다는 옛말을 떠올리게 하는 남자,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 씨 나오셨습니다. 박수.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클럽 공연 게스트 오신 거 감사드리고. 윤도현. 네. 남자 공연에 최초로 제가 갔어요. 근데 내가 그 얘기 할 게 좀 있어요. 근데 좀 이따가 오늘은 나갈 수 눈빛이 급하기 때문에. 네네. 알겠습니다. 많이 급하신 것 같은데 지금. 할 말이 많아요. 네. 저는 오늘 다짐을 했습니다. 네라는 대답, 아니오라는 대답도 안 하려고요.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우선 그러면 셀프 카메라 시상식. 윤도현밖에 안 했더라고요. 네. 자동 1위. 자동 1위인데, 1위 허준 슬리퍼 줍니다. 최초의 무생물 1위. 슬리퍼 한 짝에 슬리퍼 얼마 한다고 자기 이름 써놨어요. 허준 씨가. 그런데 슬리퍼는 또 그걸 묵묵하게 받아줍니다. 슬리퍼 자신의 이마에 유성 사인펜의 세례를 묵묵히 받아줘요. 제목 충직한 슬리퍼. 1위 줍니다. 네. 다른 분들 왜 안 했어요, 근데? 스캇은요. 네. 그 슬리퍼 왜 이름 써놓냐면 슬리퍼가 우리가 다 똑같아요. 팬들이 사준 거 슬리퍼예요. 좀 다른 사람 슬리퍼 신으면 어때? 아니 근데 자기들 거만 간직을 하더라고. 그렇게 밴드 생활하다 보면 그런 게 좀 필요하거든요. 스캇은 거기다가 미술을 하는 애니까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렇게 멋있게.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 거. 예. 그러든가 말든가. 예. 어쨌든 1위는 슬리퍼, 허준 슬리퍼 무생물 1위 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무대가 말이죠. 제가 중간 평가 봤는데 청중 평가단이 역대 가장 투표하기 어려운 경연이 될 것이다 예상합니다. 왜냐? 일단 공연 자체로 볼 때는 제가 보기에는 박정현 씨가 1위가 될 거라고 봐요. 곡 자체가 워낙 명곡이고 그리고 뭐 평도 보니까 세련되더라고요 아주. 박정현 씨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또 뭐 마지막 무대니까 폭발하겠죠. 우주로 날아가고 아톰 된다고 봅니다. 아톰. 그래서 무대 자체로는 1위를 예상하는데 제가 1위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엔 좀 변수가 많다.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1위라고. 왜냐면은 그 마지막 무대인데 원년 멤버가 6, 7위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김범수, 윤도현을 챙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한 표밖에 안 남아요. 예. 총 3표기 때문에. 그 원래 전략 투표는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한 표는 이제 그날 감동, 또 한 표는 걱정되는 사람, 또 한 표는 원래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나누면 되는데 이번에는 걱정해야 되는 사람이 무려 4명이야. 6, 7위에다가 조광호 씨, 김주환 씨. 이제 변수가 많아지는 거죠. 사람들 머리가 복잡해지고 갈등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 우선 제일 잘한 사람한테 표를 주고 그 다음을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갈등이 생겨요. 박정현 씨는 순위가 높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리고 변수가 또 있어요. 어차피 명예 졸업하는 사람이 2사람이거든요. 네.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끝나요. 네. 그래서 그럴 거면 김범수, 윤도현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표를 줄까? 어차피 끝난다면 또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생길 수 있죠. 네. 분명히. 그렇죠. 그런 사람도 생길 수 있고 이런 사람도 생기는 거죠. 원래는 공연만 보고 투표하던 사람인데 순수 투표라고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무대니까 이 사람들 챙겨줘야 되지 않을까? 거꾸로 이번에는. 그런 또 갈등도 생겨요. 그리고 원래 또 전략 투표하던 사람들도 표가 4개나 되니까 너무 복잡하잖아. 예. 에라 모르겠다.
그냥 오늘 공연 본 것만으로 하자. 이런 사람도 생겨요. 예.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아주. 예.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죠. 혼자서 생각하다 보니까 막 갈등이 많아집니다. 예. 이렇게 갈등이 많아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간단한 원칙으로 되돌아와요. 그냥 일단 잘한 사람 뽑자. 그래서 저는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예. 박정현 씨 1위 예. 이번에 600원 겁니다. 최고액.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예. 그냥이었으면 550원 걸고 말았을 텐데 예. 한 바퀴 돌아가지고 600원 걸고 지식인답게 차근차근 꼼꼼히 살펴보니 네, 여러 가지 변수를 계산해 봤더니 600원씩이나 거시네요.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갈등하면 그냥 가장 단순한 원칙으로 다시 돌아와요. 갈등하다가 자 그럼 탈락자 중요한 탈락자 얘기해볼까요? 네. 우선 자우림 장혜진 씨는 1, 2위라 제외하고 네. 이제 6, 7위한 김범수, 윤도현 그중에 저는 김범수 씨는 졸업 쪽을 택합니다. 왜 졸업 쪽을 택하냐면 원래 이제 마지막 무대라고 생각하니까 원래 자신으로 되돌아가서 네. 최초로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스타일을 고수하고 싶어 할 거예요. 누구나 그렇겠죠. 곡도 잘 어울려요. 좀 유리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네. 원년 멤버 중에 가장 유명한 건 윤도현이다. 예. 7위 부담도 있지만 이 곡도 문제예요. 예. 윤도현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곡이 아니다. 예. 그런데 저는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윤도현은 얼마 전부터 무대에 올라가면 최선을 다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일부러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인위적으로 무대를 꾸미지는 않겠다. 이미 공식은 알아요. 윤도현도. 예. 그런 결심을 한 걸로 보여. 맞나요? 대답을 안 하네.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1년 가까이 매주 지켜본 윤도현은 남을 탈락시키고 명예 졸업을 하느니 탈락하더라도 괜찮으니까 그냥 내 스타일을 고수하겠다.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보기엔. 종자가. 그래서 일부러 못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이 나가수의 1등 공식을 따라서 일부러 오버하지는 않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셋 중에 그 지난주에는 제가 조관우 씨가 가장 유명하다고 했는데 선택된 곡이랑 중간평가를 보고 나서는 바꿨어요. 셋 중에 가장 유명하다. 그래서 탈락 대상이 총 3명입니다. 윤도현 포함해서 김조한, 조관우 씨. 조관우 씨 최대 위기라고 했는데 중간평가 보고 좀 바뀌었어요. 왜냐면은 뭔가 사생결단의 느낌. 네. 이런 거 사람들한테 전달됩니다. 네. 그리고 인간적인 매력에 매료된 사람도 꽤 많아졌어요. 조관우 씨. 좋으시니까. 네. 그리고 아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대치를 지르겠죠. 네. 그리고 김조한 씨는 제가 실제로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들으면 또 대단하거든요. 네. 탈락시키기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네. 그러니까 이제 조관우란 사람을 더 남겨두고 싶어 하느냐. 아니면 김조한의 노래를 더 듣고 싶어 하느냐. 아니면 윤도현의 명예 졸업을 꼭 시켜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느냐. 가장 그래서 복잡한 탈락 예측이긴 한데 저는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윤도현 탈락을 예상합니다. 왜냐? 제가 쭉 설명드린 대로 이 윤도현식의 자존심이면 탈락의 위험을 감수한다. 이소라처럼. 이소라도 그랬던 거거든요. 마지막에. 나름대로 살아남는 공식을 이해했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그 양반의 자존심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탈락을 끝낸다면 이거는 박수를 쳐줘야 된다. 왜냐면은 그건 윤도현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윤도현의 자존심이다. 네. 이때까지는 윤도현이가 안 떨어진다고 했는데 이번엔 윤도현이라서 제가 탈락 예상합니다. 뭔가 짠한 스토리인가요?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기자분들한테 제가 최초로 또 부탁이 있어요. 원래 저는 제 기사를 안 봅니다. 어차피 내가 한 말이고 그리고 내가 한 말이지만 그대로 안 나간다는 걸 알아요. 제가 이 인터넷 최초 인터넷 신문 사주 아니겠습니까? 이 생리를 잘 알아요. 빨리 기사해야 되니까. 그래 포털에 노출되고. 그래서 제가 한 말과 뉘앙스가 다르게 나올 게 뻔하거든요. 기사가. 그래서 김어준 최근 안티 형성에 크게 일조해 주셨죠. 기자분들이. 원래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르거든. 그렇죠.
근데 그래도 저는 별로 상관없습니다. 원래 오해받는데도 익숙하고, 예. 그래도, 끄떡이 없어요. 인간 자체가. 뭘 그렇지만, 부탁한다는 거죠, 지금? 그런데 오늘 윤도현 이 탈락 예상은 이 앞에 한 얘기를 굉장히 꼼꼼하게 워딩을 그대로 기사해 주길 제가 바라요. 가능하면 최대한 그대로. 왜냐면은 윤도현이 탈락으로 끝났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 표정은 무표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이유를 사람들이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오해받아도 상관없는데 윤도현은 변명을 자기 입으로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엄살은 떨지만. 이번 기사는 꼼꼼하게 잘 듣고 가능하면 워딩 그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사람을 보낼 때는 예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부탁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기자분들. 그리고 뭐 하나 더 부탁한다면 제목 뽑을 때 내용은 윤도현으로 해도 제목 뽑을 때 위에 YB로 좀 참 궁색하죠? YB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도현의 자존심이다. 이 선택은 윤도현이 선택한 것이다. 윤도현이니까 이런 식으로 퇴장할 수 있는 거다. 이거 꼭. 만약에 근데 내 예상이 틀리고 명예 졸업하면 다 취소. 지금까지 한 말. 그리고 이제 명예 졸업 얘기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섭섭해하는 팬들도 있더라고요. 계속 보고 싶으니까 그런 거죠. 네. 근데 저는 명예 졸업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뭐, 같은 가수랑 식사 간다, 뭐, 긴장감이 떨어진다, 뭐, 새 가수도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는 원년 멤버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이 정도에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단순히 지쳤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저는 요즘 나는 가수다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좀 학생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무슨 얘기냐면, 숙제를 받고, 네. 숙제를 풀고, 네. 검사를 받고, 네.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물론, 숙제 검사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스스로 숙제를 풀기 위해서 계속 변신하고 지내왔어요. 네. 도움이 됐어요. 네. 근데 그 틀을 숙제 검사가 아무리 강력해도 반복되면 결국 익숙해지고 무뎌지거든요. 이 창작을 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환경에 계속 노출되면 안 됩니다. 그 한계에 왔다. 그래서 틀을 깨고 나올 필요가 있다. 네. 섭섭한 팬들은 이해하지만 계속 하라는 건 정체되라는 소리거든요. 네. 그래서 좋아하면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제 윤도현 떨어지니까. 뭐 확신하시네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 경연 중간 평가를 보고 윤도현이 가는구나. 저 양반이 저 스타일대로 그냥 부르겠구나. 제가 1년 동안 못 봤으면 이렇게 예상 안 할 텐데 본바로는 윤도현은 그런 사람이야.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윤도현 공연을 갔잖아요. 그래서 윤도현 트리뷰트 방송 좀 합니다. 제가 남자 이거 참 처음 있는 일이네요. 네. 네? 공연 처음 갔는데 남자 공연가 생애 최초예요. 스스로 가면서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가서는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크게 하려고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실물이 낫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네. 그 공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근데 진짜로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김호준 씨 실제로 보니까 훨씬 뭐 잘생겼다고 매력 있다고. 뭐 당연한 얘기인데요. 에이, 받아들입니다. 내가 얘기한 내가 잘못입니다. 그리고 이제 윤도현 첫 경험 몇 살 때였나 이런 거 물어보고 왔어요. 정말. 근데 저는 특정 가수를 쫓아다니는 팬 경험을 해본 적도 없고, 네. 그리고 다른 가수와 팬들 사이를 자세히 들여다본 적도 없어서 잘은 몰라도 제가 이제 윤도현과 팬들이 이렇게 가까이서 만나는 장면을 처음 봤잖아요. 네. 근데 그 유대감이 어떤 정서적 결속감이 마치 연인과 함께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줬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다른 가수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제가 본 바로는 이게 그냥 좋아한다기보다 연인을 대하듯 하는구나 사람들이 무조건으로 조건 없이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윤도현이 나쁜 짓 하면 안 되겠다. 잠깐만요. 나쁜 짓 하면 안 되겠다. 사람들이 실망하는 게 아니고 예. 상처를 받겠다. 그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되겠다, 윤도현은. 그런 생각도 했고 동시에 나쁜 짓이 뭘까요? 여러 가지 있죠. 담배도 끊었는데. 동시에 저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했어요. 네. 왜냐면 저는 그런 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기대를 저버리지 못해서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살지는 못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냥 생경원으로 막 살아야 돼요, 저는. 닥치는 대로, 그러니까 놀라운 지식인의 해안을 가지고 그냥 살아야 되는 거죠. 거기 또 빼놓지 않고 놀라운 지식을 껴놓으시네요. 해놓고 보니까 내가 한 자랑 중에 제일 이상한 자랑이네? 펜이 없어서 다행이라니. 정정합니다. 펜은 있어요. 펜은 있는데. 펜 많습니다. 네,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차이가 있다면 저한테 욕을 안 합니다. 어차피 해봐야 안 들어주니까. 예. 그리고 저를 싫어하는 분들은, 똑같은 이유로 저를 싫어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예. 그러든가 말든가입니다, 저는. 네. 자, 이제 나가수 논평이 이것으로써. 예. 이거 제가 한 번밖에 안 남았다고도 할 수 있고. 네. 윤도현과 같이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윤도현이 명예 졸업을 하면, 나가수 논평 안 합니다. 그러나 윤도현이, 탈락으로 끝내잖아요? 예. 그럼 윤도현과 함께 분노의 듀엣 논평합니다. 저 안 한다니까요. 그때는 저도 모르는 거니까. 그쵸? 왜냐면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그 무대 위에 서는 가수의 심정을 윤도현만큼 더 자세히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르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별로 하고 싶진 않은데요. 자, 그러므로 오늘 노래는 말이죠. 윤도현을 보내는 의미에서 첫 번째 경연이었죠. 아무것도 모를 때, 전문용어로 쥐뿔도 모를 때. 그냥 1등 해버렸죠. 나 항상 그대를. 네, 보내는 의미에서. 두세 데이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젠 저 말해도 되겠네요. 예, 연애로 넘어가거든요. 부산시 남구에서 HC 사연입니다. 제 친구가 남자친구랑 3년 반을 사귀었는데 어제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처음 사귈 때도 이유 없이 그냥 네가 좋아 이러더니 헤어질 때도 그냥 이유가 없다고 하더랍니다. 여자가 생겼냐니까 생겼다고 순순히 말을 하더니 어디가 좋냐니까 그냥 귀엽다고. 지금 제 친구보다 2살이 더 많은 28살 여자가 귀여워봤자 얼마나 귀엽겠냐고 장난치지 말라고 했더니 난 이 여자도 만나야 하니까 네가 정 날 원하면 양다리도 좋다면 다시 사귀자 이러더라는 겁니다. 남자들이 말하는 귀여움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진짜 애교가 많은 건지 아니면 그냥 제 친구가 질려서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여기는 오해가 몇 가지가 일단 있어요. 뭐냐면은 우선 나이와 귀여움은 전혀 무관합니다. 조건호 씨 40대 후반 아저씨인데 귀여워요. 네. 진짜. 네. 하물며 28. 나이로 귀여움이 망가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죠. 절대. 네. 무관하다. 네. 두 번째는 58도 귀여울 수 있습니다. 그럼요. 네. 우리 할머니도 얼마나 귀여우셨는데. 그건 본인의 할머니니까 그런 거고요. 죄송합니다. 뭐 말만 하면 다.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만나고 헤어지는데 많은 이유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좋아서 만나는 거고 더 이상 좋지 않아서 헤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대 여자가 귀여우니까 현재 애인과 헤어지는 게 아닙니다. 현재 애인과 헤어질만 하니까 그래도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헤어지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 새로 만나는 사람이 귀여울 뿐인 거예요. 선후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관계가 깨지면 뭔가 회방꾼이 그걸 깼다고 네.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예. 우리 관계는 우리는 문제가 없는데 방해꾼이 나타났다. 아닙니다. 자기들 관계가 깨질만 하니까 깨진 거예요. 누가 나타나도 자기들 관계가 튼튼하면 안 깨져요. 네? 그러니까 선우가 바뀐 겁니다. 네. 그리고 덤으로 하나 더 남자들이 여자를 언제 귀여워하냐. 중요한 정보죠. 예. 삐쫑끝. 남자들이 여자를 언제 귀여워하냐. 예. 별것도 아닌 걸로 놀란다든가 또는 이치에 닿지 않은 혹은 예기치 않은 의외의 행동의 말. 네. 혹은 그런 표정. 그러니까 남자는 기본적으로 집 밖을 나서잖아요. 예. 둥지를 나서면 거기가 전장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긴장하고 목적 지향적으로 사고하고 네. 그렇게 행동합니다. 네. 그게 기본 남자의 패턴인데 그런데 남자들을 일거에 무장해제시키는 예.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여자들 예. 그런 여자들의 말과 행동을 접할 때 이 남자의 뇌는 상대방을 귀엽게 받아들입니다. 이를테면 어떤 거? 예를 들어서 방에 귀뚜라미가 들어왔어. 깜짝 놀랐네. 귀뚜라미를 마치 코브라 보듯이 한다든가. 네.
아니면 뭐 그럴 상황이 아닌데 굉장히 웃거나 또는 울거나 예기치 않은 자신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상황 판단으로 볼 때는 그렇게 행동할 상황이 아닐 때 예.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렇게 특별한 목적을 그러니까 이 행동은 이 목적이 있어 이렇게 사고하거든요. 예. 그 틀을 벗어나버릴 때 천진난만함에 그렇죠. 무방비 상태가 된 것 같고 그럴 때 보호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남자들은. 그럴 때 남자들이 그러니까 외모가 귀엽다고 귀여운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귀여움은 그 태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되고 그 여자분들이 그걸 좀 참고하셔서 네. 근데 일부러 그러면 또 걸리지 않나요? 일부러 그래도 연애 쪽엔 몰라요. 눈에 뭐가 씌어 있기 때문에 네, 다 속아 넘어갑니다. 네. 그렇다면 섹시한 건 뭐냐? 네. 말 나온 김에 거기도 잠깐 해보죠. 제가 뇌가 섹시해야 된다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물론 뭐 허벅지, 가슴 이렇게 몸으로 섹시한 것도 있죠. 근데 몸만으로 섹시한 건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오래가지 않아요. 네. 예를 들어서 어글리 섹시 제가 한번 예를 든 적 있지 않습니까? 네. 릭 제거. 예. 물론 목소리나 동작이 섹시할 수도 있는데 락스타여서 섹시한 거거든요. 근데 왜 락스타를 보면 여자들은 섹시할까? 락스타들은 평균적인 세상의 룰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균적인 룰로부터 자유롭다는 건 그 사람한테 그 평균적인 룰을 무시할 만한 권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섹시한 겁니다. 이를테면 나이 40인데 그렇죠. 무대 올라가서 길길이 날뛰고 그러니까 평균적인 누구나 지켜야 할 규범들. 예. 보통 사람은 그걸 지켜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걸 무시할 수 있다는 게 그 자체가 권력이에요. 그게 매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음악과 목소리와 생긴 거 조화를 대리 이루어서. 만족 이런 것도 느끼고. 그렇죠. 물론 어수룩 섹시도 있죠. 윤도현 잔머리 굴리지 않고 배신할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락에서 남자를 느끼고 그 다음에 잔머리 굴리지 않는 데서 어수룩함을 느끼는 거죠. 그 조화가 섹시한 거예요. 한쪽만 있어도 덜 섹시하거나 안 섹시해요. 어수룩하기만 하면 바보죠. 제가 이렇게 외모가 섹시한 건 아닙니까? 시끄럽고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거기 더해서 윤도현이 허우대가 됩니다. 옷이 받쳐줘요. 네. 끝까지 저의 본 모습은 얘기 안 하시네. 꼭 옷으로 두고 표현을. 보내는 마당이니까 이 정도 해주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섹시하다는 게 스타일, 애티튜드, 태도, 그다음에 뭐 골격, 세계관 이런 게 잘 배합돼서 만들어지는 존재감인 거예요. 몸의 특정 부위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몸으로만 섹시한 건 아무나 할 수 있는데 몸만 좋으면 근데 오래가지 못합니다. 근데 이 존재감으로 섹시하는 건 어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생각, 철학, 세계관, 태도, 스타일 이런 거는 결국은 뇌가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가 섹시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좋은 상담이었고요. 네. 다음 상담. 두 개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가 짧으니까. 네, 서울시 마포구에서 제이씨 사연인데요. 오늘 남자친구가 미용실에 간다고 해서 따라갔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의 휴대폰을 갖고 있다가 스마트폰 메신저 서비스인 카모모톡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남자친구의 메신저에 눈에 띄는 여자 이름이 보여가지고 궁금한 마음에 대화 내용을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7월 16일부터 오늘까지 거의 하루도 빼먹지 않고 메시지를 보냈고 저와 같이 했던 일들을 혼자 했던 일인 양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매일 아침 일어났냐고 밤에는 잘 잤냐고 서로 안부를 묻기도 하고요. 저는 화가 나서 남자친구에게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단지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아무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제가 화가 나는 건 남자친구가 그 여자에게 보냈던 사진입니다. 남자친구가 예전에 했던 요리 사진을 보냈더군요. 저는 저에게만 보낸 줄 알았는데 제가 따지니까 남자친구는 정말 친해서 그런다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그의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에 친구도 소개시켜주고 부모님도 소개시켜줬는데 혹시 양다리 아닐까요? 정말 여자와 남자가 친구가 될 수 있나요? 저의 궁금한 점을 좀 풀어주세요. 네, 거짓말이에요. 아무 관계 아닌 거는. 네. 친구랑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침 인사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남자가 매일 아침 예. 묻는다거나 혹은 남자가 여자한테 요리 사진을 보여준다. 야, 그러니까 7월 16일부터 매일이면 그렇죠. 보름 이상 매일. 이건 연애
돌입한 거예요. 네, 그리고 요리 사진을 보내주는 것도 남자가 요리 사진을 보내주는 건 내가 널 위해 요리를 해줄 수 있어. 유혹이죠. 네. 단순한 친구면 애인과 있었던 일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지 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 속여? 그리고 그 남자의 마음을 이 여자분이 모르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죠. 네. 아닐 거라고 믿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꾸 누가 아니라고 말해주길 바라면서 네, 이런 사연을 보낸 건데 하지만 안타깝게 제가 보기에는 거짓말입니다. 양다리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자 여자가 친구가 될 수 있느냐 물어봤는데 여자에게는 될 수 있는데 남자에게는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안 된다. 왜냐면 여자가 아무리 친구라고 생각해도 예. 남자가 그 여자를 마음 한구석으로 여자로 보는 한 여자가 생각하는 그 친구 사이가 아니에요. 남자는 본능적으로 그렇죠. 성적 긴장이 있는데 그걸 숨기고 있을 뿐이죠. 때로는 스스로한테 숨기는 경우도 많아요. 남자는 스스로한테도. 아니야, 난 아니야 이러면서. 네. 그래서 남자는 여자가 아닌 그냥 사람하고만 친구합니다. 남자는 절대 여자로 안 보이는 그런 사람은 여자는 친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남자 입장에서는 그냥 아는 사람입니다. 잔인하지만 이게 진실이에요. 여자들이 착각하는 거고 때로 남자들이 스스로 속일 수는 있지만 남자가 어떤 여자를 친구라고 한다면 그건 아는 사람이고요. 여자가 생각하는 친구 의미하고 좀 다릅니다. 굉장히 친한 친구라면 남자 마음 한구석에 그 여자가 여자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안타깝네요. 그럼 이분. 이분은 남자가 거짓말한다. 명백합니다. 어떻게 헤어지셔야겠는데. 거기서부터는 본인이 판단하셔요. 알겠습니다. 자, 제이 씨 참고가 되셨겠죠. 안타깝지만 예. 그렇다고 판명을 내렸습니다. 김호준 씨께서는.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조 브룩스의 Horse Inside. 조 브룩스의 Horse Inside 들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짧은 사연들 과연 얼마나 하실 수 있을지 빨리빨리 해보죠. 시간입니다. 그럼 음악 준비되셨어요? 들어갑니다. 뒷번호 3059번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먼저 좋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뒤로 그 사람이 별로로 느껴집니다. 이런 심리는 대체 뭘까요? 비슷한 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무서워서 그런 건데 네. 이게 이제 연애하기 전에 일종의 판타지인데 실제 상황으로 닥치니까 네. 잠재의식 속에 이 좋은 마음이 망가질 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예 멀어져 버리는 여자들 중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두려워서 좋아하는 마음이 사라질까봐.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분을 계속 연애 못해요. 그러니까요. 5631번님. 남친이 제가 존댓말하는 걸 싫어해요. 왜 싫은 걸까요? 참고로 저희는 8살 차이 나는 7년차 커플입니다. 뭐 거리감이 느껴질까 봐 그러는 거겠죠? 원래 네. 오래 연애하면 20살 차이가 나도 그냥 남자 여자만 남아요. 그렇죠. 네. 나이가 안 남죠. 네, 당연한 겁니다. 네. 뒷번호 0182번님이 어느 날 친구에게 연애와 국제정치를 다시 듣기로 들어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날 밤 10시 반에 친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너무 재미있어서 4시간째 듣고 있는 중이라고. 참고로 저희는 50대입니다. 이런 김어준 씨의 팬으로서 한 가지 궁금해집니다. 김어준 씨는 지식인임을 자처하시는데 한 달에 책을 얼마나 읽으시나요? 저 책 싫어하고요. 네. 책을 읽으면 입안에 가시가 나요, 저는. 책을 읽으면? 그렇죠. 저는 남의 이론을 읽으면 그 이론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베낄까봐. 예. 그리고 귀찮아서. 야, 진짜 책 되게 많이 읽으실 것 같은데. 그리고 말이죠. 진정한 지식인이라는 건 이론의 힘을 빌리는 게 아니고 자기 언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언어가 있기 때문에 나가수도 정치도 마구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리하게. 책을 읽지 않는다. 그만하십시오. 7675번님. 남친이 이상하게 갑자기 친절해요. 자기 말로는 철든 거라고 하는데 좀 이상해요. 뭘까요? 의심하십시오. 의심. 의심하세요. 미안한 겁니다. 뭔가 지금 철든다고 해서 친절해지는 사람 절대 없어요. 네. 의심하라. 1907번님. 제 생일 선물로는 발가락 양말을 사주더니 자기 생일 때는 명품 100만
바라는 여자의 심리는 뭘까요? 여자는 선물로 사랑의 크기를 측정해요. 당연한 거요. 남자한테 선물은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들은. 네. 좀 좋은 거 해야겠구나. 알겠습니다. 1238 2살 연하랑 소개팅 했는데 잘 들어가란 문자도 없었어요. 만날 땐 수다 많이 떨었거든요. 연인 느낌은 없긴 했지만 굿바이 문자는 예의 아닌가요? 생각할수록 짜증나네요. 참고로 전 25살 여자예요. 아니 연인도 아니면서 왜 짜증을 내? 내가 짜증이 나네. 짜증내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심하게 뭘 바라고 있는 것 같죠? 이건 공주인데요? 예. 네. 이런 문자 보내지 마세요. 네. 네. 2999번님 2년 된 여자친구가 있는데 얼마 전에 좋아했던 동창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계속 생각이 납니다. 어쩌죠? 할 수 없죠. 원래 사랑은 교통사고예요. 확 닥치는 겁니다. 사랑은 교통사고다. 사랑은 교통사고야. 이거 노래로 만들면 트로트로 괜찮은데요? 갑자기 나타나서. 그게 내 맘대로 되나요, 교통사고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내 맘대로 되나요? 사랑은 교통사고야. 그거 하나 만들었는데요? 자, 그럼 국제정치. 국제정치 갑니다. 시간을 빨리 할게요. 요즘 가장 큰 외신이 이제 미국 신용등급이 사상 최초로 하락했다. 왜 떨어졌나? 이 국가 신용등급이라는 개념 자체를 미국이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특별한 취급을 받았고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지난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 있었는데 이 신용평가 기관들이 위험 신호를 안 줬거든요. 그래서 교훈을 얻었어요. 최초로 미국 등급을 내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미국조차 안전하지 않다. 이런 메시지. 미국만은 안전할 거라고 믿는 게 기존의 믿음이었다면 뒤바뀐 겁니다. 이제 어느 것도 안전하지 않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가 어디냐? 우리나라입니다. 이 국채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지수가 있어요. 신용부도 스와프라는 게 있는데 이게 프리미엄이 높아지면 국가 부도 위기가 커진다는 신호입니다. 근데 네. 지난 8월 이후에 아시아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가장 높이 상승했어요. 근데 문제는 미국은 그나마 자기들 나라 신용등급을 내려버리는 그런 경고 장치라도 있잖아요. 네. 우리는 그런 경고를 미리 해줄 곳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그 역할을 못하면 국민이 큰 피해를 입는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자, 김호주 씨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분노의 뛰어논평이냐 아니냐 결판이 나겠군요. 네. 안녕. 들어가십시오.